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녹색청주협의회 정책기획국장 박현수입니다. 우선 범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 특정 공간을 회피해가는 이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범죄 두려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범죄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범죄 피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범죄 피해 이후에 일상생활로의 다시 회복 능력 등과 같이 개인적인 특성들에 따라서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즉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범죄 두려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 두려움의 공간적 분포, 즉 어떤 공간에서 범죄 두려움이 높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어떤 요인들 때문에 범죄 두려움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범죄 두려움에 대해서 개인적인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도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무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또한 나눌 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무질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의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범죄 두려움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거리에 취객들이 많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배회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특히 일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을 때 범죄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광경들을 목격했을 때 그 공간에서는 범죄 두려움이 높을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무질서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물리적 무질서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유발되는 범죄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방치된 쓰레기나 빈집, 버려진 차량, 아니면 건물 외벽에 낙서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어찌 본다면 버려진 공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함으로써 범죄 두려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통합의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역사회 내에 신뢰와 사회적 통합으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사회통제를 행사하게 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사회적 무질서나 물리적 무질서와 같은 이런 무질서들을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이것이 문제로서 범죄 두려움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문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집합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의 선을 위한 그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바로 집합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질서와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큰 요인들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이 요인들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범죄 두려움이 높은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상은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그 공간적 범위는 가급적 좁은 수준, 그러니까
뭐 청주시 전체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공간이 어떤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좁은 수준의 자료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의 집계구라고 하는 공간 단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집계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동이라고 했을 때에서 집계구는 그 동 안에 있는 좀 더 좁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인구 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질적인 지역들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그 집계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80에서 100개 정도의 집계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자료인데요. 우선 범죄 두려움에 대한 측정은 설문조사를 이용을 했습니다. 2019년 5월 청주시 내 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 행정동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100명들 중에서는 성별, 연령대별로 균등 할당을 해서 얻은 자료고요. 거주하는 동에서 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을 지도에 응답자가 직접 표시하도록 했고요. 이를 좌표로 변환해서 해당 공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는 위치는 다시 각 집계구에 포함되는 수를 집계를 해서 종속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음식점 수나 학교 수 그리고 CCTV 수와 같은 자료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좌표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서도 집계구별로 일반 음식점 수 아니면은 학교 수를 다시 집계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교 수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수가 의미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일반 음식점 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취객이 빈번히 다닐 수 있는 곳이고 학교 수 같은 경우에서도 청소년의 일탈을 자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대리 변수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계구별 CCTV 수 같은 경우에서는 무질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요인의 대리 변수로 또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0년 이상 주택 비율, 1인 가구 비율, 그리고 인구 밀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들은 집계구별로 30년 이상 주택 비율은 오래된 주택의 경우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 무질서의 징표가 될 수 있어서 물리적 무질서의 대리 변수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비율과 인구 밀도는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된 대리 변수로서 이들 요인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우선 토블레 지리의 제1법칙, 즉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을 맺지만 가까운 것이 먼 것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얘기는 공간 자기상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간상에 분포된 실체의 위치가 근접할수록 실제가 갖는 값도 유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선형회귀 분석에서 최소 자승법 같은 경우 최적 선형 불편 추정량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분석 단위들 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될 수 있는데 개인들 간에는 서로가 독립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이런 선형회귀 분석이 분석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오류량들에서도 서로가 독립이라는 가정 속에서 회귀 분석이 나타나는데요. 좀 전에 살펴봤듯이 공간들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형 회귀 분석으로는 공간에 대해서는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데이터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고 공간의 자기상관을 통제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간 회귀 분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 첫 번째 목적,
이 범죄 두려움의 공간적 분포인데요. 범죄 두려움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게티스 오드 G값을 이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적 분포를 사용할 때 모란의 I값을 주로 사용하는데 모란의 I값 같은 경우에서는 그 종속 변수의 값이 큰 지역과 낮은 지역 이것을 포함해서 인접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게티스 오드의 G값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값이 큰 지역들을 묶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얘기하면 핫스팟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G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청주시의 3개 동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A지역, B지역, C지역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균등하게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란의 I값과 그리고 게티스 오드의 G값 모두 다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서 범죄 두려움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공간에 집중돼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형회귀 모형이나 공간 지체 모형, 그리고 공간 오차 모형 이 3가지를 비교해서 이 자료에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통해서 그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모형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해서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 지체 모형과 공간 오차 모형에 대한 라그랑주 승수를 살펴보면은 공간 지체 모형과 공간 오차 모형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로버스트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두 모형 중에 어떤 모형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표에서 나왔다시피 로버스트 시킨 값에서는 그 오차 모형, 공간 오차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고요. 공간 지체 모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와서 공간 지체 모형이 더욱더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R스퀘어나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AIC 통계량을 보더라도 공간 지체 모형이 더욱더 적절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 지체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적 요인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음식점 수와 학교 수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음식점 수와 학교 수는 사회적 무질서의 대리 변수로서 거리의 취객이나 청소년의 일탈을 자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들 요인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교 수가 많을수록 해당 직계구에서는 범죄 두려움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적 환경에서는 30년 이상 주택 비율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것은 30년 이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관리 소홀 등으로 물리적 무질서의 물리적 무질서가 높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지역에서 범죄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CCTV 수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CCTV 위치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범죄 두려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했던 지역사회 통합은 범죄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우선 사회적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한 그 범죄 두려움을 낮추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서도 3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도 범죄 두려움의 감소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